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교권본부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이 토론회 기회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토론에 앞서 4가지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교총 입장 발표는요,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단 이틀 만에 32,951명의 유초, 중고, 교원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개진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료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주제 발표 부분을 제외하고 또 공통된 부분은 좀 자제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철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토론 주체 부분에 있어서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또 교총이 제안하고 또 하는 방향에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좀 이해해 주시고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악성 민원 매뉴얼입니다. 이걸 보신 선생님들 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설문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 교육청에는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매뉴얼이 실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본 적이 없다가 39.3%가 나왔고요.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37.1%,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20.2%입니다. 결국에 교육청에 있는 악성 매뉴얼, 대응 매뉴얼은 본 적도 없고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민원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김철민 위원장님께서 행정안전부 위원이실 때 올해 5월입니다.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해서 민원인의 위법행위 현황 부분을 통계를 받으셔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자그마치 78,600건이 넘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와 교육부가 전국 학교 12,000개의 학교에 민원과 악성 민원이 어떤 것인지 한번 국정감사로 또 통계로 데이터가 돼 있는지 묻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민원법입니다. 민원법을 초중등 학교도 적용받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각 시도 교육청별로 없는 시도도 많습니다. 민원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조례를 보면 적용 대상이 교육청 공무원과 그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학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민원 부분에 대한 처리 담당자의 공무원에 대한 보호 부분은 조례화되어 있지만 학교와 교사를 위한 부분의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이 대응 매뉴얼을 보면 너무 웃깁니다. 왜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학부모의 악성 민원 부분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과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실태 조사부터 먼저 하시고 교사의 애환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이 판단이 먼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악성 매뉴얼 부분에 대한 부분, 여기도 보면 흉기를 들고 만일 위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질문이 있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라고 합니다. 요즘 최근에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는데 이걸 보고 만일 나중에 다 한번 공개를 드리겠습니다. 실수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도움될 수 있는 매뉴얼, 법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교직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문제행동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46.5%가 나오고 학부모의 민원이 32.3%가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감정 근로자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제가 2014년도 대변인 때 해봤습니다. 딱 10년 만에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요. 지금은 99%가 내가 감정 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96.2%에서 거의 100%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질문을 스트레스 주 대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부모가 66.1%가 나옵니다. 학생이 25.3%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가장 큰 질문과 또 해답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국 교원의 조의와 애도 물결이 일어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매일같이 느껴서가 25.5%이고요. 이러한 악성 민원과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생활지도권 부재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을 국회와 정부와 사회가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이 가장 높은 27%가 나왔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교권 침해 사례와 악성 민원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접수가 돼 있고 저희들 교총 홈페이지에도 다 오픈돼서 볼 수 있게 올려놨고요. 이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제가 나누어드린 사례에서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상 관계상 보시사 참고를 해주시고요. 최근 교권 실태 경향과 교원 정서 11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행동 학생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부탁뿐이라는 말이 그거에 동감한다는 부분이 98.7%의 교사의 정서입니다. 교권 침해 학생의 저연령화와 폭력성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 교원, 최근 6년간 교원 상해폭행건이 1249건입니다. 매 맞고 상해폭행 받는 교사들이 이렇게 많다는 반증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교권 침해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3,000건? 아니요. 교원치유지원센터, 법률상담, 국회의원님들 국정감사 보십시오. 5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참고 넘어가는 사건 많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나는 감정 근로자다라고 하는 인식 부분이 매우 증가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선생님들 학교 폭력, 정상적인 아이나 인권의식의 부재의 아이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학생, 경계성 장애 학생으로 인해서 민원과 문제 행동으로 어려움이 크느냐라는 질문에 86.8%의 교원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다인수 학급에서 수업 방해하고 문제 행동 학생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러한 ADHD 학생, 경계성 장애 학생들 부분을 같이 보다듬고 하는 선생님들, 오히려 이 부분도 국회에서 챙겨봐 주시고 교육부에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이러한 교권 추락의 현실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수 인재의 교직 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벌써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99.4%의 교원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교사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총에 접수되는 교권 사건의 과반수가 아동학대 신고 부분에 대한 도움 요청입니다. 9번째입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교원지휘법에 이런 교권 침해를 한 학부모의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과, 화해 공고일 뿐입니다. 이 법 개정해 주십시오. 10번째입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이 미이행할 때 재징계 등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아십니까? 학교폭력예방법은 만일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장과 교육장에게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만일 교원지휘법 부분에 학생이 이 부분을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학교장이나 교육장이 징계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법적 미비 개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1번째입니다. 우리 민영배 위원님께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시도별로 교원 배상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50만 교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국민 세금으로 30억 2,6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렇지만 보상의 건수는 고작 79건에
보상 금액은 4억 3천만 원밖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투여되지만 보상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 단위의 공통적인 측면에서 학교 안전공제에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저희 교총은 5대 교권정책 및 25대 과제를 제안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분은 자료를 참조하시고 쟁점되는 사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육부 고시에 국회에서 통과한 구체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방법을 반드시 교육부 고시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에 대법원 판결에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학칙은 위배해야 된다라는 부분의 판결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 학교 생활기록부의 교권 침해 가해 사실 기록에 대한 찬반을 물어봤습니다. 90.9%가 89.1%가 찬성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모두가 아니라 학급 교체, 강제 전학, 퇴학 부분에 이런 중한 교권 침해 학생에 있어서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도 징계 사안에 대해서 학생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폭력과 같이 가해 피해 학생을 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무분별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강두구 의원님 안과 이태규 의원님 안 빨리 병합심리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동학대 신고가 무혐의 또 혐의가 없을 때 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와 또 임용권자는 그 신고자에 대한 무고 및 업무 방해죄로 엄히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아동학대 발생 사안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 지자체의 결정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일된 판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사례위원회 교원은 포함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교권 침해 학부모 조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교원지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형사사건 경우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이 요청할 시에는 교육감 고발 조치 의무화를 국회에서 이미 교원지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안 따릅니다. 실제로 매년 교육감들이 하시는 것은 25건에서 30건에 불과합니다.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서 반드시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악성 민원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실태를 파악해 주십시오. 악성 민원의 정의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징계하고 처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악성 민원의 정의를 법령에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포함해 교육부의 고시를 개정해 주십시오. 교원 개인의 전화를 비공개하고 SNS를 통해 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를 재정립해 주십시오. 학교폭력 업무 교원의 면책권 부분을 이번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맙게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법사위에 계류돼서 지금 아직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강두구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학교 교권부위원회 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주십시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교원들 90%가 넘게 찬성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인권과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 조례의 정면 정비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교권 존중 풍토를 위한 주기적 공익 광고를 통해서 국민이 학교의 현실과 교원의 어려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권 없이 교육 없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교육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어려운 학교 현실을 개선해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